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2차 강의를 맡고 있는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이번에는 손해평가사 2차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서요. 우리가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 어떠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길로 해서 좀 빙빙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우리 이 교재와 함께 다이렉트로 바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노하우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공부하신다고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제 저의 경우에는 처음에 손해평가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협회에 소속돼서 손해평가 업무를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서 지역 담당자도 하고 품목 담당자들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법인에 소속돼서 선임 평가사로서 이제 현장에서 조사를 하면서 강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해평가사 시험이 2차 시험이 이제 과거에는 단순한 이론서에 나와 있는 이론과 그 다음에 그 이론서에 나와 있는 단순한 계산 산식에 대입하는 정도에 대한 수준이었다고 하면 최근에 손해평가사 시험의 경우에는 이제 현장감과 그런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이 풀 수 있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지금 출제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론 각각 해당되는 품목, 해당되는 조사마다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1과목과 2과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은 이제 1과목과 이제 2과목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공부해야 될 농작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가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재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에 대해서 1과목에서는 이런 보험에 대해서 제1장에 보험에 대한 이해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파트에는 이러한 재보험과 관련돼서 이 농작물과 가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농업이라고 합니다. 농업 범주 안에 농작물과 가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재보험에 대한 특성 및 필요성에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과 관련돼서 해당되는 농작물 재보험, 3장과 관련돼서 농작물 재보험이 나올 거고요. 4장과 관련돼서 가축 재보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대한 기출문제를 보면 이 농작물 재보험 파트가 절대적으로 높아요.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재보험,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이런 파트가 될 건데 우리가 1과목, 2과목 각각 10문제씩입니다. 10문제씩. 과거에는 이 농작물에서 70에서 90%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가축에서 10에서 한 30% 정도 포지션이 나왔다고 하면 이제 새롭게 보험의 이해와 농업 재보험 특성 및 필요성에서 각각 이제 한 문제 정도씩 나온다라고 보거나 아니면 농업 재보험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좀 축소적이어 있고 그 내용들이 다른 내용들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쪽 부분은 이제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볼 때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10% 내외로 나올 거라고 이제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 재보험이 역시나 70에서 80% 정도는 나올 거고요. 가축 재보험이 약 10에서 약 20% 정도가 나올 거다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데 교재 분량을 보면 1장과 2장을 합친 양이 농작물 재보험과 비슷해요. 그 다음에 가축 재보험도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로는 이 농작물 파트를 가장 먼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축 재보험,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험의 이해 파트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공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거냐면 이제 보험의 이해 부분이나 농업 재보험에 대한 특성 및 필요성은 그러한 소제목들 위주로 해서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이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콤마나 아니면 2개, 3개, 4개, 5개를 쓰는 그런 문장들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 하나하나 꽂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드리면 여기에서 파트가 약 한 15에서 한 17개 파트가 있거든요. 이 파트만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이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내외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시면 이쪽 부분에서는 내가 10% 정도는 안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농작물과 이제 가축 재배보험 파트에서 가축의 농작물 파트를 간단히 보면 농작물 파트는 우리가 이런 보험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1과목은 보험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에 대한 상품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요. 상품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러한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에는 어떤 당사자가 있습니다. 계약자가 있을 거고 재보험 사업자가 있을 건데 이러한 재보험 사업자가 계약자의 어떤 가입하는 조건들, 기준들, 그 다음에 가입하는 지역들이나 인수 관련된 제한사항들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 관리 파트가 나와요. 계약 관리 파트. 그런데 교재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이론서를 다 보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한 작물에 대해서 작물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뭐 보험기간, 뭐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뭐 자기부담, 보험금, 자기부담 비율, 특약 이제 이런 구성으로 해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구성이 나올 건데 어떤 작물에 대한 특징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보험 기간이나 뭐 보험 가입 금액이나 뭐 보험료, 보험금 뭐 이러한 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건데 우리가 이론서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들을 실을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에 대한 작물이 끝나고 하나에 대한 품목이 끝나고 또 다음 작물이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처음에 이론, 우리가 이제 교재가 이론서가 있으면 이론서에서는 순서대로 공부할 겁니다. 그 순서대로 공부할 때마다 본인이 내가 작물에 대한 특징들, 특성 부분을 하면 그 부분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간에다가는 보험 기간에 대한 것들 다 작성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에 대한 부분도 각각 하나에 대한 테마로 작성을 해 두시고 만약에 과수작물이 끝나면 논작물이 들어갔을 때 이론서대로 쭉 나갈 겁니다. 그럼 또 논작물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면 축소가 됩니다. 약 한 교재가 만약에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뭐 70페이지, 80페이지, 90페이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 4분의 1 내지 5분의 1로 축소가 되면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게 공통 분모를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거기에 차이점 아니면 특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출제하는 부분들은 이 공통적인 분모보다는 이 차이점이 나는 부분들을 키워드로 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재에 대한 것들을 함축시킨다는 부분들을 공통 분모를 다 묶어놓고 차이 나는 것만 열거를 시켜 놓는다고 하면 양도 줄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리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론서가 나오면 이론서에 대한 부분은 기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바이블 어떤 사전 같은 개념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본인만의 요약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요약 노트를 만드시고 이 요약 노트를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그 다음에 반드시 문제풀이를 하셔야 돼요. 문제풀이. 다른 시험과 틀리게 1차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근데 2차 시험은 해당되는 서술형과 그 다음에 해당되는 계산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되다 보니까 계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첫 문장을 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작성을 해야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어져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전에 관련된 모의고사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해당되는 시간이 제한적인데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풀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뭐 3회, 5회에 걸쳐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걸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파트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론서에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어떻게 요약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암기법은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말씀드릴 거고 문제풀이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안지를 작성할 때 어떤 순서를 작성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문제를 풀 때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키워드나 키포인트를 잡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게 이제 문제풀이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말 그대로 이 답안지를 하나하나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언제쯤 기출문제에서 나왔고 거기에서 이러한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물어봤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출문제와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게 1과목인데 어차피 이론서 문제풀이 실전 이런 부분들은 2과목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2과목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보면 2과목은 이러한 보험에 대한 상품과 계약 인수에 대한 부분이 1과목에 있었다라고 하면 2과목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해당되는 손해평가를 하는 거예요. 손해평가를 통해서 수확량이나 아니면 뭐 피해율 같은 걸 조사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과목은 첫 번째, 뭐 손해평가에 대한 객관이 있어요. 근데 이 손해평가 객관이 출제가 한 문제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용어적인 부분에서 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해당되는 작물별로 열거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작물별로 열거하는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손해평가를 하기 위해서 큰 테마로 조사 방법과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떠한 보험금 산정 이렇게 파트가 이제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사 방법,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조사 방법과 이제 보험금 산정을 이제 연결시켜서 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비율도 보면 이게 7대 3 정도 아니면 뭐 8대 2 정도가 이렇게 되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조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값을 다 알아야 돼요. 어떠한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조사했던 방법으로 조사했던 값을 다 열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뭐 피해율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된 계산값을 갖다가 대입을 하는 보험금 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해당되는 면적에서 몇 킬로그램이 나왔고 어떤 개수값을 적용하고 아니면 착과피해가 있어서 달려있는 과실에다가 어떠한 표본주 선정하고 그다음에 달려있는 개수랑 뭐 무게를 조사하고 피해 구성을 조사하고 하는 부분들은 조사 방법들. 그런데 이제 오해하시는 게 이러한 계산 문제다 보니까 이 계산 문제가 당연히 계산 문제화에 되어 있는 보험금 산정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별표 7이라고 하는 그 계산 산식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가입하는 평년 수확량 대비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되면 수확이 감소된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가입된 평년 수확량과 우리가 조사했던 수확량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수확량이라는 부분이 과거에는 다 주어졌었어요. 아니면 이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조사를 합니다.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어떤 식이냐면 전체 실제 경작 면적 대비 미부상 면적, 뭐 타작물 면적 또는 뭐 기수학 면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고사했던 면적이 있다. 그럼 우리가 조사 대상 면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조사 대상 면적, 미보상 타작물 기수학 면적 그걸 조사할 거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표본을 많이 선정한다라고 하면 이 표본에 관련된 단위 면적당 조사했던 수확량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번과 3번은 한 몸인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보험금 산정하는 파트가 좀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조사 내용들에 대한 정보값들이 다 조사 방법에 녹아져 있으니까 조사 방법을 기본적으로 아시면서 보험금 산정하는 파트로 넘어가셔야 되세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 곱하기 더하기 3 곱하기 4 또는 뭐 지급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산출할 때 1, 2, 3 또는 뭐 4 뭐 이런 식으로 저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다 하나하나에 대한 수치화를 시켜 드릴 거고 그 수치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답안지에다 작성하는 요령 방법들을 할 겁니다. 정말 처음에 손해평가사 2차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떡하니 나와 있는데 손을 어디부터 대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각각에 대한 작물별로 어떤 식으로 계산 과정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한 부분을 결국 우리는 이렇게 1과목은 작물별로 이게 공통된 분모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과목은 어떤 손해평가를 통해서 보험금을 산정한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장별로 우리가 공부할 거 보장. 이 보장에 대해서 수확 감소 보장이냐 또는 생산비 보장이냐
이렇게 두 개로 끝나요. 두 개로 실질적으로 작물 파트에서는 그 많은 작물들 중에서 이 두 가지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 감소 보장에 또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 것도 있어요. 뭐 병충해 보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별도로 빼서 또 공부를 할 거고, 또 해당되는 작물별로 약간의 또 조사 방법들이나 어떤 수확량 조사를 하지 못하고 과시손해 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우리가 수확량을 하지 않고 뭐 피해 수확량을 한다든지 그런 어떠한 특징이 있는 작물들에 대한 것들만 별도로 공부하신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도 축소해서 효율적으로 반복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설 파트도 우리가 농작물에서는 3개, 그 다음에 가축 재배보험에서는 1가지가 있어요. 농작물 재배보험에서는 어떠한 비가림시설, 그 다음에 해가림시설,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하는 게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도요. 우리가 새거 가격, 제조달 가액이라는 걸로 보장을 할 건지 아니면 제조달 가액에 곱하기 100에서 100%에서 빼기 감가를 해서 적용할 건지 이 2가지로 구분됩니다. 거기에 또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가 비용 정도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작물에서 2가지 방식, 시설에서 2가지 방식, 추가 비용에 대한 것들도 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 정리만 이렇게 해서 드리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하루면 마음 잡고 하면 1과목, 2과목이 다 끝날 정도까지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1과목, 2과목 끝날 정도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두꺼운 교재를 최대한 빨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과목은 특징이나 뭐 보험기간, 뭐 보험 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금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어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정리하는데 내가 기본적인 개념 없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단순하게 정리만 한다라고 하면 암기로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이고 그게 살짝만 틀어도 어떠한 다른 용어만 써더라도 내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바로 이제 이론 강의를 할 건데 그 이론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잡으시고 이해를 하셔서 그때마다 이제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정리를 해 나가셔서 우리가 한 요약된 부분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그 요약된 부분들을 우리가 일주일에 뭐 한 4, 5일을 요약된 부분들을 매일 보시지 매일 보시되 그 틈틈이에다가 문제풀이 그다음에 모의고사 그런 것들을 첨부하셔서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서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요약된 부분들만 보고서는 이제 100점을 우리가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본서에 대한 내용들도 참고해서 한번 중간중간에 한 번쯤 봐주시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은 아시겠지만 60점을 넘으면 합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였을 때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100점을 맞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65점에서 70점을 맞으면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의 구성이 5점짜리가 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15점짜리가 5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15점이라고 배점 되어 있는 것도 그 안에도 쉬운 거, 그 다음에 그냥 기본적인 거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15점 안에도 최소한 2문항, 뭐 많으면 뭐 7, 8문항까지도 이 안에 문항이 있어서 부분 점수가 있어요. 부분 점수. 그래서 우리가 이 15점짜리 만약에 2개를 완벽하게 맞는다라고 하면 합격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1과목에서 15점짜리 5문제 중에서도 2문제 이상 맞으면 되고 그 다음에 2과목도 15점짜리를 5문제 중에 2문제 이상을 맞게 되면 결국 15점짜리 2개에 대해서 30점에다가 그 다음에 이 5점짜리 그 다음에 나머지 3문제에 대한 것들도 부분 점수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 60점, 70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점짜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다 빵점을 맞는다. 그러면 절대 안 되시고요. 그 15점짜리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부분 점수를 맞아서 합격을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1과목에 대해서 어떤 작물에 대한 특성이나 보험 기간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나와요. 보험 가입 금액이 반드시 나오는데 그게 과수에서 나올지 논작물에서 나올지 밭작물에서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 이론서를 반복적으로 하시기에는 너무 두껍고 양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어떠한 개념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요약 정리된 것들을 반복 학습하시면서 내가 문제풀이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실전 문제로 이제 어떠한 이제 합격을 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론 시간에 어떤 이런 개념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콕콕 찍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